자, 2022년 부디 한정우 소장님의 직강을 보실 수 있는 기회 부동산 DJ. 자, 세미나 주제는요, 소액 투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또는 추진 중인 서울 중심지를 선점하라라는 내용으로, 자, 선착순 10명 한정으로 특별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꼭 예약을 하시고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시는요,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간 진행이 되고요. 찾아오실 곳은 수인분당선 7호선 강남구청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 2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쉽게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예약 및 접수 문의는 02-556-6961-6963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DJ에서는 부동산 상담 및 여러분의 투자 문의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슈입니다. 주요 기사 댓글 전문가 의견 종합해서 5가지 이슈 매주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5위 이슈 선정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호재로 서울 용산과 종로 일대 부동산의 외지인 매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외지인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요 22.1%입니다. 이 가운데 용산구 경우에 외지인 매입 비중이 약 33%를 차지해서요 2006년 조사 이래 가장 외지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로구도 아파트요 1월에서 4월 외지인 비중이 31%로 조사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이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사실 대통령실 이전 결정이 났을 때, 집무실 이전 결정이 났을 때 뭐 호재다, 악재다 의견이 좀 분분했는데 부디는 이건 호재다. 호재죠. 이건 호재다 그랬는데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용산은 본래 뭐 도 거기 있었고 본래 규제가 있는 곳이에요. 네. 없던 곳이 아니고 본래 있던 곳인데 오히려 그게 이제 그 바로 인근에 있는 그 인근 부분만 삼각지 쪽 그쪽만 좀 영향을 받고 나머지는 호재가 될 거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뭐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용산도 되게 좀 뜨거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용산은 앞으로도 계속 뭐 잘 가지 않을까. 호재가 진짜 많은 곳이잖아요. 너무 그렇죠. 근데 외지인 비중이 늘었다. 이거는 실수요보다는 투자 비중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그렇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외지인이 뭐 서울에 갑자기 와서 살 리가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인데 그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은 투기 수요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투자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기와 투자는 종이 한 장 차이니까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 투자 수요가 사실 이건 뭐 우리가 예견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 지방에서 우리가 예전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지방에 이제 돈이 조금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서울의 집값이 좀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서울에다가 이제 집을 막 사놓는 네. 거죠. 돈이 좀 많은 분들이 부자들 사놓는 건데 그게 이제 또 마침 용산으로 이제 집무실도 옮기고 하니까 이제 용산이 또 크게 지금 이 오르지 않았나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 수요, 투자 수요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용산은 그때 당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결정이 났을 때도 그러면 용산은 그렇고 대통령 집무실이 그러니까 청와대가 있었던 곳 종로 일대 뭐 이곳은 어떻게 될 건가를 봤는데 거기도 같이 외지인이 늘었다. 이거 종로 쪽은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종로 쪽이 지금 본래 종로 가끔 나가세요? 종로 자주 가는 편이에요. 저도 가끔 나가거든요. 근데 종로가 보면 건물도 다닥다닥 붙어 있고 전부 그 오래됐어 건물들도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항상 시내 옛날에 우리가 뭐 2030 도시 기본 계획에 박원순 시장이 했던 2030 도시 기본 계획에 보면은 이 도심 그때 이제 3도심이라 그래가지고 뭐 강남, 여의도 그리고 한양도성, 그게 이제 종로, 을지로 뭐 이쪽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한양도성을 어떻게 했냐면 보존 위주로 간다고 그랬어요. 네. 보존. 한마디로 개발 안 하겠다. 네. 근데 보존 위주로 간다는 게 지금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2040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서울의 그 도심의 규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로도 가령 뭐 남산 때문에 뭐 못 올린다. 그다음 경복궁이 있어서 고궁이 있어서 못 올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제약이 있었는데 청와대가 있어서 못 올린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고도 제한도 좀 완화해주고, 용적률을 높여서 높이 짓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높이 질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이제 도심이 앞으로 많이 바뀐다. 이게 2040이 나와 네. 있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그리고 이제 그 청와대도 이제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종로도 상당히 이 뭐, 시내 한복판에 이제 어떤 규제들이 풀리니까 그게 큰 호재로 좀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규제 완화나 뭐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로 청와대는 가보셨어요? 핫플레이스잖아요. 아직은? 핫플레이스예요? 관람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공부를 해야죠. 저는 부동산 공부를 해요. 역시. 아니, 그리고 이거 한번 짚어드려야 되는데, 이거 못 보던, 네, 전자기기가 들어왔습니다. 뭔가 웹툰 작가 같아요. 진짜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쓸 수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따 이런 것도 좀 활용을 해봐 주세요. 투자 많이 하시네요. 뭘 해요? 투자. 유튜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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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투자한 만큼 대가는 항상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유튜브에도 또 공을 들이시고 있는 우리 부디입니다. 많이 여러분 찾아와 주시고 부동산 정보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끝난 재건축 조합. 해산 못 미뤄라는 이슈입니다. 앞으로는요, 사업 끝난 재건축 조합이 조합 해산을 수년씩 미룰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 종료 이후 1년 이내 해산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조합원의 이사비나 재건축 부담금을 대신내거나 허위 또는 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업이 끝났는데도 조합 해산을 안 하고 몇 년씩 유지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법안까지 이렇게 통과된 정도면 이유가 있었겠죠?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문에 기사에 난 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걸 갖다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소유권이 넘어오잖아요. 네. 아파트가 져져서 그럼 이제 청산을 하고 이제 뭐 거기서 이익이 나는 것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줄 거 주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걸 갖다 늦추는 이유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그런 게 있나 봐요. 뭐 이렇게 그 임원 급여라든지. 왜냐면 유지를 하게 되면 월급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계속. 급여, 그 다음에 이제 뭐 과도한 퇴직금 같은 거, 그리고 뭐 성과금.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불이 되면은 나중에 찾아갈 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조합 자금으로 이런 게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의외로 많더라. 그래서, 좀 1년으로 하겠다 해서 5월 29일 날 법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12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걸로 네. 이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뭐 조금 좀 성급한 면도 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1년으로 정해놓으면은 네. 사실은 우리가 다 소유권이 넘어가고 하더라도 네. 이 소송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 기부 체납 같은 걸 하는데 그렇죠. 그 기부 체납이 너무 과도했다 해서 또 소송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도 짓는 네. 이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럼 학교 용지도 또 부담금이 너무 많다. 네. 이렇게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도 하고 그리고 또 시공사가 너무 돈을 많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시공사 상대로 해서 또 소송. 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런 경우도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진행이 됐을 때 청산을 해버리면은 저분들이 손실이 좀 클 수 있죠. 재산상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게 물론 이런 부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건 맞는데 그냥 무조건 1년으로 이렇게 정해서 하라 그러면은 아마 이게 조금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 정부 공포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이 돼서 업계에서는 올 연말 정도를 시행 시점으로 보고 있다. 지금 상황은 그렇다라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어가겠습니다. 정부 종부세 대상 주택에서 상속주택 제외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인데 정부가 억울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요.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인상적인 게 이제 억울한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막기 위한 이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 개념이 뭘까요? 그게- 억울한 그게 다주택자? 이제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음. 거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네. 상속을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은 1주택이 있다 갑자기 2주택이 그래서 갑자기 되잖아요. 주택이 늘어난 경우. 네, 그럼 이제 종부세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내가 뭐 받고 싶어 받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부모님 돌아가서 할 수 없이 음.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지금 이거를 갖다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지금 종부세 기준이 2020년도로 지금 땡겨서 그때로 하겠다는 거 많이 좀 낮춰주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게 적용이 만약에 이제 법이 시행이 되면은 종부세 기본공제가 원래 6억이거든요. 다주택자들 6억에서 이제 11억으로 상향이 되고, 그리고 연령 보유 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최대 80%까지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공제도 받으니까 연령 상당히, 보유 공제?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이제, 예.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된다는 자체는 한마디로 규제를 지금 점점 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대선도 끝났고 지방선거도 끝났고 이제 민심의 방향을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당연히 한 선거였는데 거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민심도 당연히 있겠죠. 크죠. 그렇죠. 크죠. 근데 어쨌든 새 정부 기조를 보면 전 정부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쨌든 다주택자에 대한 뭐랄까요? 좀 완화? 뭐 이런 퇴로를 만들어준다? 뭐 이런 거가 조금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라고 좀 보여져요. 네. 그래서 본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쨌든 규제를 풀겠다는데 방점을 가지고 네.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마 풀어 나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다주택자를 무조건 이제 투기 세력, 투기꾼, 다주택자 이걸 투기꾼 이런 이제 공식을 지난 정부에서는 계속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왔다면 이제는 이제 다주택자의 어떤 순기능, 네. 순기능 제가 늘 얘기했지만 뭐 집이 200채가 있어도 나는 내 집은 나는 한 집에 살 거 아니에요. 살고 있는 건 그렇죠. 그럼 199채는 세를 줄 거 아니에요. 네. 월세든 전세든. 그러면은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을 민간에서 여태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세를 주고. 그럼 그런 다주택자의 순기능도 이제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200채까지는 너무한데요. 근데 제가 예전에 기사 보니까 부산에 뭐 어떤 사람은 280몇 채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집을 많이 가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러게요. 제주도 좋아. 네. 그래요. 자, 두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2위로 꼽은 이슈입니다. 새 정부 이야기가 나오면 이분이 또 빠질 수가 없는데 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했죠.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당연히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만큼 금주 2위로 저희가 잡아봤는데 오세훈 시장 연임으로 인해서 신속 통합기획 등 그간 추진해온 재건축, 재개발 관련 사업은 물론이고 노후주택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모아타운 저희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런 서울시의 각종 부동산 정책에 힘이 실릴 거란 전망이 많은데 저희가 지선,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첫 번째 녹화이기 때문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부디 생각은? 저는 뭐 어쨌든 여태까지 지금 1년 동안 네. 현 시장이 지금 1년짜리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뭐 재선이 됐는데 네. 사실은 그동안엔 뭐 서울시 의원들부터 네. 구청장들부터 사실은 전부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 쪽이라서 네. 사실 힘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금 뭐 구청장도 많이 지금 바뀌었고 서울시 의회 의원들도 바뀌고 해서 맞아요. 이제는 뭔가 오세훈 시장이 정책을 피는데 상당히 지금 힘을 크게 얻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거기에 또 현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해주는 네.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나 이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좀 탄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오세훈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핵심은 신통이라고 불리는 신속통합계획이 핵심 아닐까요? 그렇죠. 신속통합기획이 가장 네. 대표 사업이고요. 근데 정말 저는 이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요. 뭐냐면은 그 모아타운이라는 네. 거, 모아타운. 소규모 지역들 요즘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체적으로는 개발을 못하는 그런 네. 지역들을 하나로 크게 묶어서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거는
정말 그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지 않냐.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들이 그렇죠. 많았거든요. 이제는 정말 날개를 달았다 싶어요. 날개를 달았다. 자,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고, 아파트 높이 제한 완화? 뭐 35층? 그쵸? 이런 얘기도 우리 지난번에 했었는데, 요런 부분, 또 고품질 임대 공급도 늘리겠다? 뭐 이런 공약들, 이런 부분. 사실 근데 모든 선거 때마다 이게 뭐 지금의 여든 야든 규제 완화, 공급 계획은 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번엔 제대로 좀 될까요?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장이 여당이고, 그 다음에 야당이고, 네. 이 정부는 여당이야. 그럼 이게 서로 간에 이게 좀 호흡이 안 맞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뭐 새 정부 부동산 정책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해서 같이 아. 힘을 얻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공약이나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서울시장 그 1년짜리 네. 됐을 때만 해도 크게 뭐 좀 알고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들 이렇게 쭉 진행하는 것들 보면은 준비를 꽤 많이 했네. 오. 10년 동안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10년 있어요. 동안. 그래서 아마 좀 적극적으로 현 정부 정책과 같이 발을 맞춰서 그리고 또 이제 오랫동안 자기가 공들였던 그런 사업들 구상을 했던 사업들이니까 진행이 좀 빨리빨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는 기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주목해 봐야 되나 이런 점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1위까지 끝까지 주목해 주십시오. 이슈 오늘 이번 주 1등입니다. 1위 저희가 꼽은 건요. 서울 매매주택 10채 중 6채는 빌라입니다. 며칠 전 올 상반기 서울 주택거래량에 관한 집계가 발표돼서 많은 분들의 이목을 끌은 바가 있는데 저희도 이 소식 1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대신에 빌라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 4월 서울의 전체 주택 매매 6,120건 가운데 빌라가 차지한 비중이 3,808건, 그러니까 62.2%를 차지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사실 비슷한 이슈를 전해드렸는데 조금 전에 오세훈표 이제 개발 이슈까지 저희가 묶어서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빌라를 매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관심이 많고 우리는 어디에 앞으로도 관심을 둬야 되는지 이 부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빌라가 일단 가장 많은데 강북구예요. 네. 그다음에 강서구가 거의 83.1% 동률, 은평구, 양천구, 도봉구. 이런 동네들이 전부 다 그 빌라 거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됐다는 거죠. 네. 공통점이 뭘까요? 이런 지역들? 강남이 아니다. 강남이 아니다. 강남이 아니네, 전부. 예. 이게 전부 다 이 노후 주거지들, 예, 오래된 그런 동네들. 그쵸? 노후 주거지들이 크게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가격들이 좀 저렴한, 가격이 높지 않은 지역들. 네. 이런 지역들이 지금 많이, 그냥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전통적으로 봤을 때, 빌라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근데 무조건 그냥 저렴해서 많이 산다라고 하기에는, 이건 좀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빌라 투자하는 건 물론 이제 가격이 싸서 투자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요즘에 핫 이슈가 재개발이잖아요. 그렇죠. 개발. 개발. 네. 그러니까 낡은 동네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낡은 동네가 새 동네로. 새 아파트로. 새 아파트로. 네. 근데 우리가 재개발하면은 계속 이렇게들 물어보세요. 재개발 언제 되냐? 야, 10년, 20년도 걸린다는데 잘못되면 20년 걸린대. 이렇게 얘기하면 늘 많거든요. 돈이 엄청 묶인다. 네, 묶인다 이거 장기간. 돈이.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재개발은 단계마다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지역이 그냥 동의서만 걷는데 동의서 뭐 20% 걷었대. 이러면 가격 한 1억 이상 무조건 뛰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그런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가격이 오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재개발이 뭐 10년에 20년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움직임이 생길 때 그때 생기기 전에 사서 움직임이 생겨서
가격이 오르면 매도해서 차익을 남기는 거죠. 네. 예, 그게 이제 투자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대표적으로 낙후된 단독주택 빌라빌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하는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을 거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이거 쓸 수 있고. 편하시죠?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지금 투자를 해야 다음 주에 좀 바꿔드릴까요? 아닙니다. 대신 쓰실래? 부디가 이렇게 쓰면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셔야죠. 역시 투자를 하면은 이렇게 편리해지네요.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도 좀 편해지셨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저희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 얘기 이어가 보죠. 지금 추세로 봐서 사실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역전한 게 지금 꽤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례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당분간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지금이라도 있습니까? 투자처, 지역. 그럼요. 제가 아까 상담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아까 제가 그 신당동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신당동이라는 곳은 예전에 나경원 씨가 국회의원을 할 때 신당 청구 약수를 연결을 해서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고 했던 곳이에요. 신당동 네. 역세권 개발. 자, 근데 이제 그게 무산이 되면서 계속 뭐 낙후된 동네로 있었죠. 근데 지금 다시 역 주변 중심으로 해서 신당동 하면은 신당역, 그 다음에 약수역, 청구.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다 이게 더블 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지금 다 바뀐다는 거. 그래서 신당동을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되고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홍동구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영성이라고 하잖아요. 마영성. 네. 저는 처음에 마영성이 뭔가 그랬어요, 솔직히. 용산. 요즘 말을 줄여서 자꾸 얘기를 해서, 예, 그래서 마포구, 홍동구, 용산구. 그렇죠. 그래서 마포구는 대부분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개발이 할 때가 많지가 그렇죠. 않고요. 성동구는 다 지금 뭐 성동구 금호동 옥수동, 엄청 지금 떴죠. 거기 성동구 금호동 옥수동 다 재개발이 됐지만 지금 남아있는 데가 아까 말씀드렸던 용답동이라는 곳이 지금 남아있다. 그리고 용산. 그렇죠. 용산구. 이거는 뭐, 용산은 옛날부터 용산 그 노래를 불렀죠. 네. 옛날부터. 용산은 개발될 거다. 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서 정말 호재가 많은 곳이 용산이에요. 그래서 여유 자금이 한 3억 이렇게 있는 분들은 용산에 좀 묻어두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자금이 2억대나 뭐 2억 미만이다 그러면은 신당동, 용답동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아까 자양 1구역 네. 재건축 얘기했는데 그 자양동 쪽에 그 모아타운이 있거든요. 네. 모아타운. 이런 쪽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 이런 쪽이 지금 우리가 이게 다 중심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중심 지역을 찾아보고 여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열심히 소품을 팔아서 발품이 아니고 손품을 팔아서 요즘은 손품이라고 하죠. 네, 열심히 검색. 네. 예전에 저희 때는 발로 많이 다녔는데 발품. 네. 예전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요즘 다 이제 손으로 다 해도 되니까 네. 손품을 팔아서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만약에 결정을 못 내리겠다 싶으시면 전화 한번 주십시오. 네. 사실 저희 채널은 또 이제 낚시라고 하는 그런 거는 최대한 이제 지양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로 이제 방금 내용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품도 당연히 팔아보시라고 부디가 강조를 해주셨지만, 요 부분이 방송에서 전부 설명드리기가 진짜로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더 궁금하신 점,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시고 이메일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부디? 그럼요. 네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만약에 투자금이 요즘 이제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해서 1억, 예전엔 1억이었는데 2억 정도 하죠. 투자금이 한 2억 원 있어요. 재개발 투자처 중에서 인기 높은 노른자 지역도 어렵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아직은 들어갈 수 있어요. 2억 원. 네, 아직은 들어갈 수 있어요. 아직은. 네. 노른자 근데 지역, 중심 지역. 그렇죠. 2억이면 중심 지역 들어가는데 네. 들어갈 수 있는데 네.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난해 자양 4동에 8월 9월 달 투자시킬 때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이게 물건 나가면 없다. 네. 네, 없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왔었지만은 그때 투자 못했거든요. 한 분들은 그러니까. 뭐 대박이 네. 된 거고 못했어요. 그래서 제발 좀 기회가 왔을 때 뭔가 잡을 수 있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은 움직일 수 있어요. 네. 판단을 하고. 근데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으면은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또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 부동산은 아니래지, 전문가 또 물어보면 전문가 또 다르게 얘기하지. 헷갈려 이거. 이거 저거 다 귀찮아, 하지 마, 코인이나 하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신중하게 잘 보시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제가 항상 방송할 때도 얘기했지만 긍정 마인드. 된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네. 마인드를 가지셔야지. 항상 10가지 좋은 게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두 가지 나쁜 걸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렇죠.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10가지 중에서도 한두 가지 좋은 장점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찾아내서 하려고 해야지, 그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투자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예. 네. 자, 여기 부디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자, 네이버 폼, 이메일 통해서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슈였습니다.